안녕하십니까. 김증권에서 보내드리는 두 남자 쇼 7월 14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양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축구를 본 것도 아닌데, 이게 월요일만 되면 참 월요병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월요일을 잘 대응해야 될지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오늘은 좀 플러스 나니까 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월요병보다는 오늘 좀 즐거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이성원 대표를 보면서 네네. 이 사람이 안경을 쓰니까 정말 이상하게 생겼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요. 이승원 대표가 말하는 걸 듣는 순간에 역시 사람은 운이 좀 있어야겠다. 네네네. 뭐든지 그렇죠. 항상 결승전은 보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제가 그쵸. 한 번도 그냥 제대로 안 봤다 그랬잖아요. 네. 한 번 본 게 프랑스랑 어디랑 게임하는 건가 어디 봤는데 그냥 시작하자마자 골 3개인가 몇 개는 걸 한번 봤어요. 2주 전에 토요일 날 한번 잠깐 봤는데 네. 오늘도 또 회사 와서요. 사람들이 별로 안 봐 축구를요. 네. 누가 기자가 오더라고요. 네. 왜 테레비 안 보세요? 방송에 테레비가 많잖아요. 네. 막 키더라고. 한 30초 있다가 결승골이 들어가네. 후반전에. 연장 후반에. 연장 후반에. 그 기본적으로 운빨이 있는 애를 쫓아다녀야 돼요. 이성훈 대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정말 기대되는 날이잖아요. 네. 저는 오늘로서 또 이제 40,000원을 벌 수 있는 그런 날로 들어가겠는데요. 하여튼 오늘 잠시 후에 오늘 저는 사실 너무 흥분됐어요. 네. 사실 돈 버는 것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무조건 벌 거거든 제가요. 제가 벌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시장은요. 네. 플러스 7포인트. 네. 네. 코스닥이 더 올랐네요. 코스닥이 좀 더 좋습니다. 예. 우리 앞서 점심 먹기 전에 우리 방송 그 내용 하기 전보다 조금 더 오르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0.3%, 코스닥이 0.8% 올라가고 있네요. 외국인들은 어떤가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에서 좀 특이했던 매수는 이제 파라다이스에 대한 매수, 블럭딜에 대한 쪽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잡혔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매수가 들어온다거나, 지난주 금요일 2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지난주 같은 경우가 아니죠. 지난주 이제 그 목요일이죠. 2천억 가까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 670억, 금요일, 오늘 같은 경우 현재 한 400억 정도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특별하게 강하게 들어온다라고는 좀 보기는 어려운 이제 그런 하루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 포르투갈 이슈에 대한 쪽에 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좀 복원하는 정도의 수준에 대한 흐름이 시장에서 거래소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난주에 보면요, 네. 그 외국인이지만요, 지난주에는 사실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연기금의 매매가 뚜렷하게 흐름을 이어갔거든요. 네. 오늘도 규모는 좀 줄었지만요, 연기금이 오늘 지금 코스닥에서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 정도 일단은 시장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종목별로 어떤 특징을 받을 만한 거 한번 몇 개씩 짚고 넘어가 볼까요? 지금 보니까 그 글을 원고를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플러스권에 있었던 종목이 마이너스로 하나 바뀌었네요. 어떤 거? SK컴즈. 그러니까 이번 주 그 포르투갈 이슈에 대한 쪽을 이제 뒤로 하고 이번 주 같은 경우 또 이제 미국도 실적 발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야후하고 이베이 이런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SK컴즈는 평생 내 관심법이 안 들었어. 그렇습니까? 자기 아까 원고 쓸 때도 나한테 말하던데 나는 그냥 들은 척만 척했어. 그럴 수 있죠. 안 돼.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이 페넨트도 잘 갔고 아프리카도 갔고 또 지금 보게 되면 페넨트는 네. 오늘까지 잘 가. 오늘까지 잘 갈 거야. 네. 내일도 잘 갈 것 같습니다. 잘 갈 것 같습니다. 페넨트 오늘 방송에도 써먹었네. 네.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네이버가 일단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인터파크라든가 인터파크 INT 여러 가지 기업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인터파크는 어떻게 됐죠? 좀 올라요. 인터파크 좋네요. 이거 좋네요. 네, 인터파크가 4%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좋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아, 네. 여기 1,500분이 듣고 계셔요. 네네.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네네. 본인 스스로 까먹는 거야, 그런 얘기는. 그래서 이제 그 인터파크까지 해서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시장하고 그 흐름 자체가 좀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특징적인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업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일단 건설주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건설주 중에서도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적은 국내 이제 건설 매출 비중에 대한 쪽이 높은 뭐 현대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 가장 강세에 대한 선두에 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로이카라고 해도 괜찮겠죠. 뭐 증권주도 역시 2,000포인트가 넘을 때 강세를 보여주는데 증권주도 2,000포인트를 지금 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강세를 가고 있다라는 거. 지난주 금요일 날 교보증권이 52주 신고가를 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 추가적으로 강세를 가는 거 봐서는 증권사 중에서도 이제 소형 증권사들 그리고 투기적인 약간 좀 투기성이 있겠죠. 소형 증권주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삼성과 관련돼서 그 IPO 물량들을 받거나 아니면 삼성과 관련돼서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증권사들이 좀 대형 증권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휴, 오늘 또 속상해. 왜 속상하십니까? 역시 그 게시판 들어와요 오늘?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역시 전국적으로 이게 외국에서도 방송 보시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이성원 대표 팬들이 많아. 싸이마라는 진짜 무시무시한 어플이래요. 제가 사진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인정했어. 아, 저도 인정하렵니다. 그럼. 아, 그렇죠. 싸이메라. 네. 무시무시한 어플이랍니다. 아, 진짜 인정 안 하려 했는데 전문가께서 나오시니까 넘어가겠고요. 지금 사진 일을 하시는데도 싸이메라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시장의 도도한 트렌드를 좀 따라가세요. 이게 자꾸 그러면 꼰대 얘기 들어요. 꼰대 얘기 어디 가서. 꼰대 같은 얘기하면 혼나. 네네. 안 좋은 것도 좀 가보겠습니다. 네. 분위 좀 가라앉히고요. 네. 세아제강, 현대에스코 같은 이제 파이프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거 만드는데다 좀 미국에서 반덤핑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디다 쓰는 건지 알아요? 왜 이렇게 많이 가는지 알아요? 유정용 관관이 바로 이제 셰일가스, 셰일 오일 그러니까 뽑아내는 거죠. 그 저는 후육 관관입니다. 후육 관관 두꺼운 거.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가 아닙니다. 작년에 이들 회사 주가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봄까지, 작년 겨울까지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올해 초 한번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제가 그 우리나라 대형 해운회사 친구가 한 명 있다고. 네. 얘기했더니 야 돈을 어떻게 버냐 그랬더니 안 되는데 딱 하나 되는 게 있는데 이걸 실어 날르는 건데 배에 온통 파이프만 실어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파이프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디다 하냐 했더니 그 친구가 정확히 몰라. 무슨 가스인가 하는데 거기다 날더라고요. 그랬더니 엄청 갔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나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가 안 좋은데요. 일단 뭐 반덤핑 맞았으니까 좀 혼나야겠죠. 뭐. 근데 이게 사실은 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게 예비 심사 판정에서는 그 반덤핑이 없었거든요. 제로였거든요. 세아제강 말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현대아이스코어가 가장 크게 맞았죠. 근데 이제 매출 비중이 작으니까 지금 주가는 이제 별다른 상관이 없는 건데 사실은 이게 보게 되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치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가고되면서 중국에다가 중국주도 아시아개발은행에 대한 투자 이런 쪽에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 고려하겠다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그 시진핑 방안이 있기 전부터 그걸 무조건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쪽을 얘기를 듣지 않고 또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일본 편을 슬슬 이제 미국이 계속 자위대에 대한 쪽에서 일본 편을 들지 않습니까? 뭐 미국은 미국대로 본인들의 또 그 국방비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일본을 활용하는 편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제 그 쓰는 건데 한국은 이 중간에 껴갖고 지금 미국에서 어떤 그 압박 프레스를 좀 느낀다. 그럼 이 대표님이 절대적으로 그런 정치 정치적 역학관계가 좀 더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하고의 중국하고 좀 더 가까워지게 되면 될수록 미국 쪽에 대한 삐뚤어졌어, 자기. 저는 원래 좀 삐딱합니다. 삐딱하게 GD 좋아하고요. 원래부터 좀 삐뚤빼뚤해요. 생긴 것도 좀 삐뚤빼뚤하잖아. 그래서 삐뚤빼뚤한데 설마 바마형이 그러려고? 바마형이니까 그렇죠. 바마형인가? 바마형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쪽에서 수출하는 쪽에서의 어떤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국과 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좀 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중국향 매출이 미국향 매출이 좀 높은 쪽은 우리가 조금은 그런 리스크에 대한 쪽에 노출돼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아까 어떤 분이 샘물님 쓰셨는데 반댐핑 얘기 나오죠. 꽤 되는 맞아요. 꽤 저도 잘 몰랐는데 꽤 됐었는데 그때는 안 받는 거로 됐는데 그 반댐핑 받았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아니었는데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진보가 아니도 상관이 없어요. 이승원님은 진보라기보다는 그냥 삐딱이야 삐딱. 그냥 우리는 따지는 공대생.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만 따진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에서 저 좀 빼주시고요. 빼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냉정한 사람이겠고요. 네. 오늘 그 얘기 좀 해보죠. 오늘 그 흥미로운 주식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성훈 대표가 또 한 건 하는 거야. 왜냐면 네. 이게 그 있잖아. 메탈. 네, 네. 핸드폰의 메탈. 네. 그게 보면 이게 이상한 주식이요. 지금 KH바텍이 한번 상한가 훅 들어가고 나서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시초가는 대부분 마이너스인데요. 결국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어요. 지금 KH바텍이. 근데 네. 우리는 이제 갤럭시 F라 그랬잖아요. 프라임 얘기 나왔는데요. 이름이 나왔죠? 알파라는 거가 강력해졌잖아요. 갤럭시 알파. 알파. 네. 알파인데 이제 상당히 메탈이 들어간다는 얘기 했었는데요.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저희 방송 얘기 많이 했던 샤오미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샤오미의 제일 좋은 거가 MI 시리즈인데요. MI 1, 2, 3까지 나왔는데요. MI4가 22일 날 중국에서 발표가 되는데요. 화면 잡아요. 예, 22일 날 나오죠. 22일 날 잡아주는데요. 7월 15일 그건 아니고요. 네. 오른쪽으로 그 화살표를 보내. 지금 화살표 보내야 돼. 옆으로. 제가 그 그림도 올려놨는데. 예, 좀 더 가보세요. 그 화살표 좀 더 눌러보세요. 화살표 더. 예. 예, 잠시만요. 예. 이거죠. MI4인데요. 이게 22일 날 발표된다는데요. 여기에는 한 묶음의 금속 덩어리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 광고 메트람 들어서 금속 덩어리다. 금속이니까 플라스틱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역시 메탈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를 강력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KH바텍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보장할 수 없죠. 아무도 보장 못 합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뭐 그래서 그 상장회사에서 그 KH바텍이나 에스코도 그런 회사요? 예, 그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에스코넥 같은 경우가 이제 저가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탈 이런 쪽을 하기 때문에 했었고 KH바텍은 기존에 레노버, 화웨이 그다음에 샤오미하고도 거래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기존에 거래가 있어요. 기존에 했었다는 거고요. 아무것도 보장된 게 혜택이 없어요. 됐는지는 KH바텍이 아무도 모르는데요. 지금 여하튼 중요한 건 주가는 매일 약하게 출발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끝나는 흐름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관심주로 봐두세요. 근데 이게 아니면 또 훅 떨어집니다. 그죠? 채택이 안 됐다면, 그게 갑자기 내일이라도요, 이거 채택 안 됐다면 훅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한 2년째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2년째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갤럭시 시리즈가 원래 이제 메탈로 나온다 하다가, 특히 이제 갤럭시 S5가 이제 결정적으로 메탈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메탈로 안 나와서 이제 KH바텍이 가장 타격을 입었고, 또 이제 그것보다도 더 큰 타격을 입었던 거는 사실은 이제 블랙베리라든가, 그동안에 매출이 있었던 쪽, 중간에 노키아라든가 이런 그 중간에 이제 그 세컨티어 업체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날라갔죠, 다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서 KH바텍에 대한 어떤 그 실적에 대한 둔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샤오미까지도 메탈로 간다라면 앞으로 이제 그 휴대폰 외장재 쪽은 메탈 바람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불어올게 될 것이고 최소한 어떤 그 저가폰 시장은 아니더라도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는 메탈이 프리미엄 폰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될 겁니다. 이성 대표가 또 그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저한테. 우리 시청자분들 아이폰 쓰신 분은 메탈인 거 아실 텐데요. 메탈로 했을 경우에는 배터리를 못 간다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케이스가 우리가 이제 보통 케이스를 갈 때 이렇게 뒷면을 케이스를 이렇게 갈게 되면 케이스를 뜯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메탈 케이스 쓸 수가 없습니다. 뒤쪽은. 그래서 이제 테두리만 메탈로 써야 되는데 휘어지니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뭐 만약에 나오게 되면 샤오미 같은 경우 가능하겠죠. 배터리 일체형으로 나오게 되면 가능할 거고 그 G3도 메탈로 못 간 거는 가격에 대한 쪽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탈로 가려면은 테두리만 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배터리 일체형으로 가서 메탈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에 뭐 젤리빈 그 업데이트 하고 나서 그게 뭐였죠? 젤리빈 업데이트한 게 뭐였죠? 키캣. 예, 키캣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배터리가 좀 오래 간다라고 하니까 젤리빈보다 한 30% 더 가죠. 그죠? 그 넥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나 그걸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부담감은 없어 보이거든요. 모르죠. 그 이수건 대표는 하루 종일 게임을 하니까. 아, 그렇죠. 그럴 수 게임하는 있어요. 게 뭐 기업 탐방이죠, 뭐 본인한테. 아, 기업 탐방을 하는 거죠. 저는 절대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기업 탐방을. 이렇게 어떤 게임이 잘 되고 있나 이렇게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구경 좀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메탈 케이스로 가려면 배터리 일체형에 대한 쪽으로 갈 가능성에 대한 쪽들이 좀 많이 있어 보인다. 여하튼 다시 한번 유의하셔야 됩니다. KH바텍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지금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되면 올라갈지 어떨지 모르지만 안 됐을 경우 훅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KG바텍을 제가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해외 블로거에서 뭐 유력한 블로거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스펙을 맞춘다거나, 그러니까 마치 삼성에서 미리 알려줘서 스펙을 얘기하는 듯한 블로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스마트폰 파워 블로거들 중에서 그동안에 되게 유명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메탈 이슈라는 말을 쓰지 않고 메탈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 넥서스 이번에 그 프리미엄 알파, 그러니까 그 갤럭시 알파 같은 경우는 메탈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돌고 있다는 얘기죠. 예. 네. 그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 네. 그 두 가지가 눈에 뜨는데요. 하나는 엄청 강한 거는 바이오스페이스죠. 네. 바이오스페이스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도 얘기를 하니까요. 저도 주소 들은 것만 말씀드리면 저기 안 가보셨나요? 헬스장 가면 뚱땡이 측정하잖아요, 처음에. 뚱땡이 측정. 모르세요? 뭔지 알아요. 네. 체지방 성분. 네. 심심하면 하죠. 저 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건데? 아, 근데 거의 이게 세계적 독보적 그 실력을 갖고 있다는 이 회사가요. 네네. 근데 갑자기 왜 올라오는지 제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건요. 그걸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옥스가 또, 비옥스라는 주식 아세요? 네네. 비옥스도 오늘 같이 오르고. 아, 비옥스는 제가 벌써 이미 5년, 4년 전에 네. 5,000원대 얘기했던 주식입니다. 많이 갈 수 있다고. 예. 여섯 배인가 났어요, 지금요. 네. 비옥스가. 왜냐면, 비옥스는 제가 지금 아는 회사입니다. 이게 비옥스가 삼성 출신이 만든 거 아세요? 네. 알고 그래갖고, 있습니다. 저 있잖아. 엑스레이라든가 MRI 이런 데 들어가는 거 만들어요, 내가요. 내 친구 회사 그 경쟁자잖아요. 아, 내 그래요? 동생 회사. 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바텍 이런 애들하고 경쟁하는 애들 있잖아요. 하여튼 네. 비옥스 제가 예전에 알아요. 제가 네. 머니크 글 쓸 때 시즌 1 때 썼던 회사예요. 네. 비옥스는 작지만 강한 회사 3개를 했는데 그중 일본에 했던 거거든요. 작지만 아르띠엔가 그때 마르띠엔가 뭐 그 만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했는데 솔직히 나머지 2개는 안 올랐죠. 네. 근데 첫 번째 하나 한 거는 많이 올랐어. 오늘도 보게 두 개는 안 올랐어. 되면은 뭐 그 외에도 바이오 기업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말라리아 진단 키트 쪽인데 날씨가 뭐 더워지다 보니까 뭐 내용은 원래 좋아요. 그 이쪽 같은 경우도 좀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좀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중소형 뭐 제약사들 계속해서 강세입니다. 예. 최근에 뭐 그 중소형 제약사를 대표하는 게 바로 삼천당 제약이겠죠. 인공 눈물 관련돼서인데 저도 지난 DP? 예. DAP? 예, DHP 코리아. DHP 코리아. 코리아의 이제 대주주죠. 근데 이 삼천단 저도 이제 인공눈물을 쓰기 해야겠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지난 어제죠. 어제 수영장 갔다 와서 눈이 뻑뻑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인공눈물을 써야겠구나. 왜냐하면 안약은 이게 오래 두고 쓸 수 없는데 인공눈물은 케이스가 작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모를 빨리빨리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아, 뭐 엄청 아는 척 하시네. 좀 쓰니까. 저 인공눈물 업계 5년입니다. 5년. 아, 5년째 거의 되셨나요? 10년째 인공눈물 업계인데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요. 네네네. 그래서 인공눈물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보고서 키움 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 그 조금, 저거를 구겼던 한미약품. 실망이야. 솔직히 실망. 절대 저평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망입니다. 실망. 네네. 절대 저평가. 북경 한미 매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전전님 실망입니다. 전전님, 그거 하나는 실망이야. 아, 그건 그렇고요. 네. 얘기하지 마. 이러지 마. 네. 전전님 디스한 거. 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녹음해서 보내드릴 뿐이죠. 요즘 자동차 부품이 요즘 자주 하는데 오늘 이것도 안 들고 오셨네요? 네,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근데 그 자동차 부품은 솔직히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차량 경량화의 그 수혜냐 아니냐. 이쪽이겠고. 왜냐면 이제 앞으로의 메가 트렌드가 자동차 쪽에서는 네. 차량 경량화 이유 자체는 바로 이제 연비에 대한 개선이 목적이겠죠. 네. 차량 가벼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중국 쪽에 매출이 있느냐 없느냐 요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으면은 뭐 이름이 어찌게 됐든 간에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조금은 어렵다. 그러니까 되게 지루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도 여기서 뭐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중국 제3공장 증설. 오케이. 여기서 일단 요 한 줄 딱 보고 캐파 증설 완료한 상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케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또 보게 되면
이 차량 정량화에 대한 쪽에서 이 캠 샤프트를 만들고 있는데 캠 샤프트 40% 정량화 그다음에 이 얘기 지금 보이는 클러치 커버 경량화 뭐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캠 샤프트가 이미 중국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기아차에 납품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중국 현대기아 그룹의 중국 성장 시나리오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중국 사천현대 대형 클러치 세트 사천? 예예. 여기에 4천장만 생각하시지 그러니까. 마시고요. 여기에 예, 납품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도 성장성에 대한 흐름이 지금 매출액이 지금 그 올해 1조 2천억 내년에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냐. 그래서 뭐 전년 대비해서 내년엔 더블 이상 나니까 올해 특히 이제 실적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에서 수혜주로 계속해서 조정받는다면 뭐 추가 상승에 대한 쪽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정이 받고 있어서 단기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 기아는 뭐였죠? 변속기는 무슨? 변속기는 변속기 같은 경우는 저기 3기 오토모티브죠. 그 이름이 비슷해. 네, 오토모티브 시리즈로 지금 복장 분량하고 똑같은 거. 네. 하나만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네네. LG화학 잠깐 보겠는데요. 미래에셋인데요. 아 새롭지 않은데? 아니야. LG화학은 내가 네. 간만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LG 디스플레이 얘기했고 삼성 SDI 얘기했는데요. 삼성 SDI는 같은 느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이 힌트를 이거 거기서 따먹은 거 아니에요? LG전자 사람 모집한다더라 자동차. 훅 들어오네. 남의 보시면. 영업장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따먹어야지 나도. 네. 나도 먹고 살아야 돼. 네. 36만 원 목표 주가였고요. 제목 자체는 미래에셋에서 나왔습니다. 때가 되었다. 더 강해진 창출 능력을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배터리 부분 턴어라운드 가시화. 오늘 이 부분은 예, 집중하셔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올 때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은요. 오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이제 친환경차 면적의 세제 지원 그 세금 안 내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구매세를 안 내주는 것인데요. 이게 결국 가면 세 가지를 이제 구매를 안 하게 해줍니다. 딱 세 가지를 적시했어요. 뭐냐면 순수 전기차요. 그리고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세 번째가 신연료. 그러니까 연료 전지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거잖아요. 수소연료잖아요. 수소차. 네. 세 가지를 적시했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결국은 배터리 부분인데요. 이 배터리 부분에 대한 거가 결국은 확대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보면 결국은 세계 최대의 어떤 히트를 치는 거가 BMW, 물론 삼성 SDI입니다. BMW i3. 그리고 폭스바겐이 내년부터 나옵니다. 순수 전기차가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파퓰러하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수소전지차도 결국 배터리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죠? 수소차. 네. 저도 이제 타봤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지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이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삼성 SDI도 그렇고 LG화학도 금년 하반기부터 숫자가 보이기 시작한다. 숫자만 기억하시면 LG화학 좋다라는 관점을 얘가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선호도를 갖냐면 저는 삼성 SDI를 뭔가 조금 더, 네? 왜냐하면 BMW iS가 와 있고, 폭스바겐에 대한 기대감이 크니까 여기 와 있는데요. 뭐 같은 레포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가겠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미모의 여인이 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경제 읽어주는 여자가 오셨어요. 네. 보통 걸 얘기하면 우리는 듣지도 않아. 그쵸. 경제라는 게 뭐야? 결국은 돈 되는 얘기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네. 돈 벌게 해주는 여자, 여인 모셨습니다. 장인아이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이 멘트. 너무 형식적이야. 배려감이 좀 돋보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네, 두 분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거 아세요? 왜요? 백수가 과로 산다는 얘기죠. 네. 엄청 바쁘는데요. 돈이 안 돼요. 이거 어쩜 좋아. 백수는 아니시잖아요. 거의 준백수. almost 백수야. almost 백수. 네. 네.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네, 이번 주는 또 어떤 뉴스들을 우리 여러분들 많이 보셨는지 주요 포털사의 유저분들 많이 본 뉴스 5개 뉴스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5개의 뉴스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삼저 증시, 시장 선진화냐 다이오프냐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증시 삼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삼저란 증시의 거래량이 줄고 매수 주체가 단순화되고 유동 비율이 갈수록 감소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각에서는 증시가 활동성을 잃어가는 다이오프, 하나씩 죽어가는 현상의 방증이 아니냐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개인의 직접 투자 비중이 줄고 펀드 등 간접 투자 상품 활성화에 따른 시장이 선진화되는 시장의 진화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된 뉴스였고요. 두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왕따 한국 증시, 훈풍은 언제쯤 불까에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이 한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 간의 디커플링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죠. G2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과 같은 호재에는 큰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 포르투갈과 같은 금융불안 악재가 터졌을 때에는 고스란히 그 충격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해소가 되려면 무엇보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회복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중요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 볼까요? 정책주 플레이 2기, 이 경제팀 출범 이후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된 소식인데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이번 주에 새롭게 출범을 하죠. 정책 변수와 관련된 투자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요. 전기차주, 앞서서도 살짝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중국발 기대감 그리고 그린카 펀드 조성 기대감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관련주가 중국 정부의 구매세 철폐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그린카 펀드 조성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차 구매 시 취득세 10%를 면제키로 했는데요. 정책 시행이 오는 9월 1일부터 2017년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성 뉴스가 오늘 들려왔죠. 정책금융공사의 그린카 펀드 조성 소식도 전기차를 상승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전날 정책금융공사는 국내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보급을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KOFC 그린카 펀드를 조성하고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또 중국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었던 종목 중 화장품 관련주 역시 중국 성장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식도 많이 또 클릭을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뉴스 짤막하게 또 전달을 해드렸고요. 제가 볼만한 오늘 뉴스 2가지 또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였던 정책 2기 또 경제 2팀이 출발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정책발 모멘텀과 관련된 투자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2기 경제팀이 출범을 하는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고강도 내수 활성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내수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 들어서 소비자 서비스, 증권, 내구 소비재, 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주가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반영을 한 것이라며 정책 모멘텀으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한 카지노, 호텔,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된 뉴스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두 분의 앵커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것은 지난주 후반부터는 그래도 정책발 모멘텀에 좀 기대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니, 이승훈 대표. 아, 죄송합니다. 이승훈 대표. 네. 아,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돼. 어떤 거? 장애라 앵커 좀 교육 좀 시켜요. 왜요? 우리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가족같이. 그건 아니지. 네. 너무 불쑥 질문 드려가지고. 디테일하게 물으면요. 안 돼요, 우리는요. 아니, 그래요. 원래 이 이슈 자체가 오늘 하려고 했던 이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시간대. 근데 그 보게 되면은 그 지난 한 2주 전이었나요? 2주 전 최경환 경제팀 출범하기 전에 이제 그 최경환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현호석 경제부총리 있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뭘 안 돼? 사내 유보 이익에 대한 과세 예. 얘기. 아, 맞아. 네, 그걸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내가 말도 안 되는 거라 했잖아. 예, 그래서 저보고 뭐 빨갱이라는 둥 이런 얘기 하는데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예. 사내 유보 이익에 대한 과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국내에서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일시적으로 12년 전에 했었대요. 네네.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형님이 잠깐 이렇게 그 증시에 관심이 많이 계실 때 형님 바쁘시니까 얘기 못하고 미처 했나 봅니다. 아, 그런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어디하고 연결이 될 수 있냐면 이 배당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지 잠깐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사람들 짜구나. 여기 보면 그 준비해주신 네. 한해 유보금 이게 현황 보세요. 끝까지 있어요. 이게 보세요. 이거 네. 화면을 한번 잡아드릴 텐데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오늘 이거 한국경제신문님 거를 제가 잡아드린 겁니다. 지금 출처를 받고 딱 보여드려야 돼요. 이게 보시면요. 사람들이 저 미국도 그렇고 큰 회사들이 돈을 안 쓰잖아요. 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엄청 쓰잖아요. 엄청 많이 갖고 있다는 게 깜짝 놀랄 만큼 있어요. 10대 그룹 조사했더니요. 삼성그룹이 얼마 갖고 있는지 아세요? 160조. 이게 단위가 조예요, 조. 장인아 씨, 조. 네. 162조. 현대차 100조. SK 55조. LG 47조. 등등등 해서 하나도 5조가 있어. 나도 좀 줘. 나도 좀 줘. 나도 좀 근데 줘. 이게 뿐만이 아니라 애플도 많이 갖고 있다면 맨날 네. 얘기 나오잖아요. 네. 문제는 이렇게 많은데 돈을 안 쓰고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정부에서는 빨리 투자를 해라. 네. 투자를 해라. 아니면 배당을 줘라. 네. 배당을 주면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카라이칸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주식을 좀 사면 제일 먼저 이렇게 배당을 얘기할 거라고요.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51%죠. 그러니까 이제 예. 고배당을 계속 가겠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냉정하게 보자고요. 제가 만약 이성원 대표가 아니 뭐 제 혼자 생각합니다. 이성원 대표가 100조란 돈이 있어. 160조란 돈이 있어. 네. 그러면 제일 기분 나쁜 거는 그냥 그거잖아요. 세금 내는 거지. 세금 내는 게 제일 기분 나쁘지. 아무것도 없이 세금만 내니까. 돈 뜯기는 거지. 그리고 뭐야? 세금 잘 냈다고 칭찬받는 것밖에 더 있어? 포장장 주고 오라가라 그러고 귀찮게. 개인들이요. 그러니까. 모범 납세인다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거 프리패스 저기에 공항 나갈 때 그러니까 그거 나가는 제 거 친구가 있어요. 모범 납세인 내는 애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 저 어떻게 했다 그랬더니 하는 거가 공항 갈 때 그거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파킹하는데 좀 해주라. 네. 옆에 해주는 게 아. 있나 봐. 네. 그리고 빨리 지나간대요. 네. 빨리 패스하는데 요새는요, 빨리 지나간 건 에브리바디 미리 돈만 내면 다 빨리 가요. 그렇습니까? 아무나 미리 있어요. 미리 신청해 놓으면 쑥 들어가요. 저것도 검사 안 해요. 가방도. 가방은 하지, 이 사람아. 그것도 안 하는 게 있어요. 에이, 그거는 높은 사람. 모범 납세인 중에서도 응. 또 하위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것도 안 해. 그건 비리야. 아니에요. 그게 있어요. 아니지. 예.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요한 건 제일 기분 나쁘고 네네. 세금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뭔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제가 봤을 때는요, 투자를 하든지, 네. 아니면 좋다, 따라 나눠주라. 대주주도 그 배당 받으니까 배당 주면 되는데, 네. 이렇잖아요. 투자는 없다 하겠어? 제가 삼성전자가 높은 분야, 뭘 사겠어? 뭘 하겠어, 투자, 대한민국에. 근데 이거죠. 나는 돈 뜯기긴 싫고, 응, 투자할 땐 없고, 응.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는 배당을 주거나, 나라면 할 게 있어. 뭡니까? 나라면 솔직히, 창인에서 뭐 하겠어요? 돈이 많은데, 뭐 투자를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부동산 투자 아니에요? 부동산? 그럼 부동산 하면 돼. 네. 네. 나한테 물어봐요. 어떤 투자 하시겠어요? 전 족발집을 차리고 싶어요. 하필이면 족발집이. 삼성 족발, 이거 나오니까. 족발집 장사 엄청 잘 돼요. 농담이 아니라. 아, 그래요? 제가 특정 상표 얘기하는 거는 무슨 족발감이 요즘 체인 유명했는데 바글바글해요. 네. 근데 문제는 족발집 차린 다음에 욕을 먹잖아요. 또 하나의 족발 이러면서 들고 나오는 겁니까? 문제는 족발집이 하면 하고 싶은데 네, 문제는 제 역설주변에 족발집 하면 욕 먹잖아요. 그렇죠. 대그룹이. 욕 먹죠.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투자할 게 별로 없다고 봐요. 아니 제가 높은 소 여기 하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는 못하게 하는 거야. 중소기업 뭐하고 뭐. 삼성하고 최근에 LG에서 그 푸드트럭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했다가 욕 바가지 먹잖아요. 욕 바가지로 먹었죠. 네. 네. 그러니까 남은 거는 배당 아니면은 배당인데 배당은 또 세금 내잖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유보금이 많으면 무상증자를 때릴 것 같아. 무상증자를 때린다. 무상증자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 증자 좋은데요? 나라면 무상주죠? 왜 무상은 좋은데? 무상 세금 안 내. 안 내죠. 난 몰라. 좋은 거예요. 나는 무상- 증자는 그냥 돈으로 그 주식 입고하고 끝나는 거거든. 그래요? 확실해? 네, 세금 안 내? 맞습니다. 확실해? 증자를 예전에 받아보면 입고되고 끝이야. 그거 좋은데? 그럼 삼성전자가 증자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상증자? 그건 난 모르지. 네. 아니 나라면 그러니까 내가 피하라고 그 한다는 게 아니라 나라면. 저라면 그래요. 그러니까 할 게 없다 그래서 저라면 유보금이 많고 네. 그런 그 무상증자 가능성 있는 회사 있으면 그런 거가 좀 말이 될 것 같고요. 우리 딱TV 팀이 삼성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었거든요. 형님이 자꾸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뭔가 답변들이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맞는 네. 얘기인 게 네. 지금 보게 되면 최고한 경제팀에서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경기 부양에 대한 쪽을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부의 효과, 부의 이펙트를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증시를 부양해야 될 텐데 그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 유보 이익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아니면 배당으로 연결을 시켜서 증시를 부양하겠다라는 건데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전 그래서 법조인건 하나도 모르겠고 세금 내는지 안 내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배당은 뭐 세금 내는지 안 내는지 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 그런 거. 그거 없는데 중요한 거는 투자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라면 족발집밖에 없어요. 족발집 대박이요. 제가 아는 여기 어떤 가족 족발이라고 쓰셨는데 이거 있는 거거든요. 특정 점포 얘기를 하면 우리는 또 안 되잖아요. 제가 누구 하는데 무슨 족발이라고 홍대 앞에 있는 거 있거든요. 12시부터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요. 이항영 앵커님께서 최근에 족발을 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구경 가봤는데요. 정말 장사 바글바글했다. 그렇군요. 외국 여자들도 엄청 많이 해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네, 저는 정책 인기경제팀이 출범한다고 해서 이 내수주 쪽에 소비 활성화로 좀 연관을 지어볼까 했었는데 오히려 좀 뭐 배당이나 그다음에 무상증자 쪽에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중국 시장 성장세에 따른 기대감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 연내 타결이 합의가 되면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중국 성장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에 적용되는 관세가요. 6.5에서 10% 수준입니다. 이 관세가 폐지가 된다면 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가 생겨서 신규 수요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이 색조 화장품의 최고 30%, 이 기초 화장품의 8%에 적용되던 소비세가 폐지될 방침인 것도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ACT, 한국콜마 홀딩스 오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였죠. 제가 또 어닝 시즌과 관련해서 수혜 업종을 두 분께 질문 드렸을 때 이항영 앵커님께서 중국 여자들이 화장을 너무 안 한다고 화장품 관련주 꼽아주셨어요. 화장품 관련주의 상승에 대해서 최근에 그 세력들이 밀어 올리고 있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요? 네. 전 세력 전혀 상관없고요. 전 똑같아요. 1년에요. 제가 평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요. 중국 여자들이면 평균적으로 10,000원도 안 써요. 화장품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툭하면 아주 웬만한 쓰신 분은 그냥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많이 써요. 화장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여성 평균 있잖아요. 전체 여성 애들까지 포함하는데 전체 여성 평균을 보면은요. 1년에 120불 정도 씁니다. 평균. 보통 그러니까 안 쓰신 분도 계시는데요. 중국은 10달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올라간다 보고 있고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온 거 말씀드리면 오늘 LIG 증권인가 어디서요? 이성 대표는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레포트 써면 저는 뭐라 그럴 텐데 하여튼 업계 최고로 가격을 썼어요 한 번요. 2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아모레폰식을 썼다는 거.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다시 얘기할 것도 없죠. 제 입에서 얘기해봤자 이러니까 창피하게 그런 얘기 할 것 없고요. 그냥 일요일 날 면세점 아무데나 한번 가보시면 알겠죠. 그거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개별 소비세 관련돼서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일반 화장품하고 이제 사치성 화장품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 화장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개별 소비세가 그대로 부과가 되고 이제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쪽에서 지금 이제 수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고급 화장품에 대한 라인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모레는 그렇게 크게 득될 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라든가 이렇게 중저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 네,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코멘트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주 경제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들 간략하게 보시면요. 먼저 오늘 특별한 중요한 경제 지표는 없고요. BOJ 통화정책회의가 내일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유로존에서는 5월의 산업생산지수 발표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내일 화요일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쭉 발표가 되는데 6월의 소매 판매, 수입 물가지수,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가 발표 예정됩니다. 특히 미국의 6월의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소매 판매가 예상치, 기대치만큼 나올 경우에는 2분기 소비가 2% 가까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요일의 경제 지표 일정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국의 경제 지표가 많은데 2분기 GDP, 6월의 고정자산 투자, 6월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6월의 생산자 물가, 산업
생산 지수, 그리고 옐런 연준 의장의 의회 연설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유로존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 자동차 판매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베이지북 공개, 블라드 여는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고 6월에 주택 창고 건수, 그리고 건축 허가 건수도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금요일도 역시 특별하게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드문 가운데 미국은 6월에 경기 선행 지수, 그리고 7월에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 잠정치가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잠깐 수요일의 경제 지표 일정이 또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2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7.4%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니 경기 부양책과 순수출이 성장 기여도에 확대를 했고요. 성장률 개선 시 경기 하강 우려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산업 생산도 중요합니다. 6월의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3%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미국 페드 연준 의장의 연설이 또 예정돼 있는데 옐런 의장의 입에도 시선이 모아질 전망이죠. 옐런 의장이 향후 경제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국의 2분기 GDP와 관련해서는요, 중국의 GDP가 7%를 기점으로 7%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출렁임이 자주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가 되는 그 GDP의 예상치는 7.4%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증시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GDP의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성 대표 대답해 보세요. 생각 없어요. 생각 없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리커찬 총리도 믿지도 않는 중국 GDP 네. 마사지에서 잘 나오지 않을까, 7.4% 전후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게 2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 경기 부양에 대한 뉘앙스를 얘기를 계속 내포하고 있거든요. 내가 언제 그때 한번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기를 갖다 죽이라고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부양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미니 부양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나쁘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바이 쇼크라든가 페드 쇼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번 주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를 읽어주는 여자 장미라 씨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남자의 토크 배틀 시간입니다. 저는 그냥 족발집 순수하게 얘기했는데요. 어떤 분이 딱 꿈지기 쌤님이 말씀하신 그 족발집 맞습니다. 네, 그 족발집 가서 먹어보면 참 맛나요. 네. 하여튼 그 집은 대박이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넘어가겠고요. 오늘 그 얘기부터 해보죠. 중국 통신사 있잖아요. 네. 통신사가 마케팅비를 축소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중국도 그런답니까? 걔네들 왜 그래? 걔네들은 이제 LTE 막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게 지금 상당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네. 중국에서 정부에서 3대 통신사 있잖아요. 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그러면 또 세 개가 또 있어요. 차이나 유니콤인가 뭔가 세 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앞으로 2년 동안요, 20%의 마케팅비를 줄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정부에서. 해야지 그럼. 해야 돼요. 네,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 총살당하면 어떡해? 그래서 웃긴 얘기 하지 마세요. 네. UBS 증권사에서 해봤더니요, 여태까지 중국에서의 핸드폰 할 때는 네. 60% 정도 보조금에 의존한대요. 네. 그 보조금 딱 줄이면 비싼 것들 있잖아요. 네. 비싼 것들. 네. 그러니까 하이브랜드, 플래그십 모델들이요. 네. 이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비싼 거가 삼성 갤럭시 시리즈, 네. 아이폰,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 그리고 이제 막 들어가려는 LG G3잖아요. 네. 그리고 노트도 있지만은, 근데 보면 여기서 그 아이폰은 확고한 그게 고객층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갤럭시나 LG는 아직 애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완전히 팬심이 두터운 건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 있다. 좀 우리가 네. 고민 좀 해야 되겠다.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딱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가, 어쩜 딱 샤오미가 신제품을 발표하는 시점을 딱 그러느냐. 네.
샤오미가 보통 300불, 50불 그 정도에서 매번 나왔거든요. 네. 400불 언더에서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어떻게 나올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아이폰 대비 절반 가격이거든요. 네네. 그 우리나라 제품보다 저 갤럭시 S5나 그 LG G3보다 절반 가격에 나올 텐데 절반이나 60% 수준이 나올 텐데 그걸 한번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요 알리바바 그쪽 있죠. 네. 티몰이라 그러나? 네. 그 얘기 잘 지금 해보세요. 보면 인터파크가 알리바바 T몰에 입점을 했습니다. G마켓도 입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신장점도 지금 거기에 입점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MK 트렌드 같은 경우는 아예 중국 오프라인 매장을 깔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NBA 그 브랜드를 이제 깔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인터파크 그러니까 주소 자체가 G마켓점 T몰점 HK입니다. T몰이 뭐냐면 HK는 홍콩인데? 예, T몰이 어디냐면 바로 알리바바닷컴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입니다. 거기가 T몰이고요. CN도 있나? 그때 CN? 예, CN.com도 있고 CN인데 결국엔 이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HK로. 주소가 다 이쪽으로 이제 리다이렉팅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재밌는 게 그 중국의 오프라인 매출과 온라인 매출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온라인 매출이 넘어섰습니다. 오프라인 매출을. 근데 온라인 매출의 절반을 어디서 했냐면 알리바바닷컴에서 했습니다. 작년 알리바바닷컴 매출이 7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거기에 입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상당히 다른 건데요. 지금 해외 이 브랜드숍 에 지금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G마켓 같은 경우 한번 입점된 화면을 보게 되면 아예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G마켓은 모델이 누군가요? 아, 이분이죠? 김연아 아니야? 아, 이분이죠. G 아닙니다. GD. G. G가 이제 그 모델을 하고 있고요. 여자 모델은 이현희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재밌는 건 이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현희라고 SM의 대표 3대 미녀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가로수길 있죠. 가로수길 브랜드, 그러니까 요커들이 가로수길 그다음에 명동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대 앞에 이런 데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아예 그 브랜드화 시켜갖고 이런 식으로 그 권역을 나눴어요. 제품군을. 그래서 이제 그 요커들이 젊은 그 고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구성을 해놨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겠고요. 오늘 미샤가 좀 세게 오르지 않습니까? AVCNC가. 요게 AVCNC가 쏙 들어가 있네. 토니모리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저가 쪽도 잘하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인터파크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파크는 좀 구려. 디자인은. 디자인은 좀 구리지만 딱 보게 되면은 이 클라이드라고 요즘에 좀 잘 나가는 그런 이제 그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중저가 쪽에서는 중가 중에서는 잘 나가요. 근데 이 클라이드 쪽하고 지금 그다음에 신발.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쪽들. 그죠? 분유, 메일 유업 이런 쪽이 이제 앞으로 좀 되겠구나. 아가방이나 이런 애들이 좀 되겠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증거금 100%짜리 카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증거금 100%라 언급을 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은 유아용품 쪽에 이렇게 한국에 대한 브랜드를 갖고서 잘 팔리겠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여전히 그 의류 쪽, 뷰티 쪽, 그 다음에 그 아가용품 쪽들이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 그 소비 성장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겠고 인터파크가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 티몰 입점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이로 코너가 오늘 좀 시간 좀 여유 갖고 해야 되는데요. 일단 지난주 하이로 코너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날. 하이로요? 금요일날 제가 이겼죠. 그러니까. 네. 지난주까지 해서 6대3인데요. 네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주부터 그 이성훈 대표가 쭉 이길 겁니다. 지수 맞히기. 그러니까 네. 혹시라도 지금부터 종가까지 지수 맞춰서 돈 버실 분은요. 네. 이성훈 대표 쫓아가면 돈 버는 걸로 네네. 올라가는 거 떨어진 거 맞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들어갑니다. 게임 룰 들어가는데요. 3,500억. 이 3,500억이 상당히 또 애매한 거예요. 제가 3,000억. 3,000억? 3,000억이었죠. 3,500이 아니라 그래서? 3,000억이었죠. 뭐 상관없어. 저는 3,500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 하도 커닝한테 갖고 네. 제가 또 하나 보는 게 있는데요. 그게 아주 애매해요. 지금 있죠? 호가에 따라서 3,501억이 됐다? 3,499억 됐다는 게 있어. 진짜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런 건 좀 봐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겠습니다. 네. 먼저 하세요. 카피할 것 먼저 같으니까. 하십시오. 카피할 것 같은 거 먼저 저는 해요. 왜냐하면 아니, 종목을 2개를 들고 아니, 있는데 해요. 먼저 해요.
내가 지난번 이겼으니까 해요. 치고 나온 거에 따라서 해. 선수를 바꾸려고. 아니 해봐. 먼저. 한번 뭐, 아니 제가 지난번에 졌으니까 형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권한이죠. 진 사람의. 진 사람이 먼저 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이건 제가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야? 나도 2마리 놓을까? 네, 아니 왜냐하면 한 마리만 넣으셔야지 형님은. 왜냐하면 저는 이제 딱 선수 입장하는 거 보고 저는요. 네. 아 정말 대범하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맨날 저한테 카피를 뜰려는 거 카피. 저는 제가 예고했던 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예고했던 아, 재미없게. 인터파크 INT 갑니다. 네. 인터파크 INT 가는데요. 인터파크 저는 인터파크도 좋은데 다 같이 가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같이 네. 가는 건데 다 얘기를 다 했는데요. 인터파크 좋죠. 뭐 다 좋은데요. 인터파크 INT는 이제 좀 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영화 티켓 이런 거 티켓 위주로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인터파크는 더 좋은 게 아마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한 지분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 텐데요. 인터파크 INT는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네이버 상관없이 직접 들어오는 상거래업체다. 그러니까 누가 검색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터파크 가는 사람 인터파크를 찍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눠 먹는 게 적어요. 인터파크라는 애들은 자체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여전히요 GDP 대비 문화예술 쪽에 들어가는 소비가 작습니다. 2.7%인가 3%가 안 돼요. 근데 OECD 평균보다 훨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공연 예술에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공연 예술 아시다시피 인터파크가 꽉 잡았습니다, 지금요. 뭘 하더라도 인터파크 가서 예매를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자유여행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저 얘기 하나는 딱 오늘 걸렸는데 중국 사람들도 한국 올 때 보면 한국에서 자유여행 찾을 때 엮어서 인터파크 INT로 들어오게 돼 있다, 이제. 다 제휴 맺고 따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노리고 있고요. 실제로 자유여행은요, 30% 정도 비쌉니다. 비싸요. 뭐 일반, 그냥 티켓이나 일반 그냥 단체 여행객보다요. 그래서, 자유여행인데 중국 사람이 한국에 오는 사람들도 이미 70%가 자유여행입니다. 가족끼리 오건 어떻게 될 건가는 70%가 자유여행이라서 객단가가 올라지고 있고요. 그럴수록 중국에 노출이 되는 한국 여행사가 있다 그러면 땡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서 서너 가지 요인으로 인터파크 INT인데요. 사실 하나 더 하려는 게 있었는데 괜히 얘기할 필요 없죠. 제가 하려는 게 3위 학기. 딱 3위 학기가 지금 보세요. 제 농담인데 3위 학기가 3,500억, 3,492억 딱 그려져. 어떻게 알았지? 선수가 몇 개 있었어요. 저도 3위 학기라. 저는 인터파크 하면 이 친구가 인터파크를 한다길래 먼저 하면 난 3위 학기로 갈라 그랬지. 네. 3위 학기가 지금 3,500억, 3,499억입니다, 지금요. 3위 학기는 결론이야. 투표로 받은 걸로 하고. 오케이. 그거는 중립지대로 내비두겠습니다. 중립은 없어? 중립학기 내비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이 2,500억대예요. 그 제약주가. 그래서, 이거 좀 아쉽다. 그건 안 돼. 룰이 어긋나. 그러니까 제약주인데, 잇몸 질환 관련돼서 하는 건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아쉽고. 그 다음에 또 하려고 그랬더니 얘도 2,500억이네? 당신이 준비를 안 해왔다는 얘기네? 사카린도 2,500억이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다. 그 격을 맞춰주기. 3위 학기 하면 무조건 이길 것 같아, 내가. 그것도 아니지. 무조건 이길 것 같아서 인터파크를 할까? 지금 3위 학기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하는 건 반칙이지, 이 사람은. 왜 반칙이에요? 인터파크 INT는 생각을 해보세요. 형님, 지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확정된 게 없다는 얘기야. 자유여행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도 그거는 매출. 보시는 분이 당신은 욕해. 어떻게 형님이 인터파크 INT 했더니 인터파크를. 그런가? 그거 차게 일단은 디스 좀 하고. 디스는 마저 하고. 디스는 마저 좀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확정된 게 없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차이나 매출이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 국내 대상이잖아요. 아예 솔직히 나한테 그냥 저 형님 인터파크 INT 말고 저거 인터파크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럼 봐줄게. 안 해. 나도 이제 또 있어 나는. 나도 안 해.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또 하나.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인터파크 INT 국내 문화예술 매출이 지출이 적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경기가 양극화돼 있고 소득이 이렇게 벌어져 있고 맨날 빚 갚아야 되는 와중에 언제 그거 보겠습니까? 영화 표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10,000원 가까이 하는구만. 이게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파크 INT보다 인터파크가 낫다. 그래서 바꾸시라고 제가 형님에게 안 바꿔. 바꾸십시오. 안 바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 바꿔. 이거 후회하실 텐데. 안 바꿔.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저는, 예의가 있으니까, 그럼 3위 학기로. 3위 학기야. 3위 학기로. 3위 학기 현재까지 보여줘요. 제가 거짓말인지. 현재까지 3,494억.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올라가면 3,000, 화면 좀 보여드려? 화면이 지금 안 믿으셔? 3,497억과 3,500억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제가요, 통 크게 인정!
인정하십니까? 3,500. 네. 왜냐하면 좀 전에 3,500 갔었어요. 네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 그래서 다시 한번 룰 들어갑니다. 3,500억이었으니까 3,500 인정 들어가겠고요. 만원빵인데요.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일 갖기 오늘 거의 상한가 들어가면 좋겠고요. 3일 갖기 오늘 종가의 기준으로 보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가 의미가 없어요. 네. 기준은 오늘 종가인데요. 그 다음에는요. 남은 기간에 말일날까지 그냥 제일 많이 올라갔던 거. 그 다음에 네. 50% 떨어지지 않겠지만 네. 몇십 프로 떨어진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위로 가면 무조건 만원빵이다. 됐죠? 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게시판 좀 봐주세요. 아니, 그거 또 하나 하려고 했던 거. 저요? 저도 선수 다 깠지 않습니까? 네. 경인양행, 동국제약 다 깠지 않습니까? 저요? 얘기하셔야죠. 저요? 예. 서비스인데. 저는 솔직히 자기가 먼저 해서 인터파크를 할 것 같아갖고 짜증나갖고 저는 영업무역 하려고 그랬어요. 아, 영업무역? 예, 영업무역이 좀 살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 눈에는. 그리고 영업무역 왜냐면 난데없이요. 구글로 이렇게 보는 광고들 있잖아요. 보면 네. 구글. 저는 근데 오늘 갑자기 여름에 지금 많이 사야 되면서 누가 갑자기 구스 바지 이런 걸 팔더라고요. 바지? 저도 봤어요. 봤죠? 네,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서 나는 속으로 그래서 오늘 영업무역 그런 거 한번 보면 좋을까 했거든요. 네. 아침에 못 깜짝 놀랐어요. 이 주식이 살아있네? 네. 그래서 영업무역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건 지나갔으니까요. 의미 없겠고. 이제 관심도 아니야, 저런 건. 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시판 좀 봐주세요. 게시판이요? 오늘 저거 하이로 안 합니까? 하이로 해야죠. 예, 하이로부터 해야죠. 네. 하이로 1997.7이니까 1998년 가겠습니다. 업을 해야죠. 저거 제가 줬으니까 저 업하겠고요. 네. 2000포인트 가죠, 깔끔하게. 2000포인트 업, 다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업이라니까요? 저는 다운 하겠습니다. 그럼. 2000포인트. 2001로 하죠. 아니야, 2000. 3포인트 아니야. 해줘야지. 안심적으로. 안 돼. 아이, 2000. 잊어버리지. 와이셔츠도 이쁜데. 내 옷 아니야. 옷 아니세요? 전 내 옷이 없어. 손톱이 이쁘네. 웃긴 소리 하지 마. 2000포인트에 저 네. 업하겠고요. 저기 봐주세요. 네. 게시판. 두남자쇼 보겠습니다. 두남자쇼 게시판을 보게 되면 올해 오사카 신사님께서 오사카 신사님? 네, 오랜만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하이닉스 좀 정리했습니다라는데 아이고 이거 하이닉스 관련된 얘기는 또 해드릴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방송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해드렸고요. 파라다이스 뭐라고 쓰신가 그래서? 예, 파라다이스 하이닉스는 뭐? 감사합니다라는 얘기 해주셨고 이거는 또 해드릴 얘기 많은데 파라다이스도 계속 갖고 가도 될까요?라고 하셨는데 왜 저한테 감사드리죠? 늘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건 반칙이지. 파라다이스 고! 고죠, 당연히. 네. 때가 어느 때인데 파라다이스야. 네. 불법까지 이런 거 카지노 회사 투자하면 안 되지. 네, 밑에 짜증나네. 들레즈님께서 위원님 짱, 대표님 실망, 저 천방지축입니다. 무슨 얘기야? 네. 천방지축, 저 천방지축, 마골피, 제가 천방지축이라고. 한미약품, 산화 제한이 풀리면서 어린이 제약에 대한 소비가 늘 것이라는 생각에서 접근했는데 중국에서 매출 녹십자가 북경 한미의 4배 정도 되더군요. 녹십자 방향을 설정했어야 하는데 갈등이 되는군요. 한미약품은 여전히 키움증권 김지원 애널리스트는 절대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형 제약주가 최근에 아주 강한데 이 중소형 제약주에 대한 흐름이 좀 마무리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 쪽으로 옮겨탈 수 있을 여력에 대한 쪽이 충분히 있다. 딱한 종목도 봐야죠. 어떤 분이 많이 쓰셨더라고 하나 보니까. 네, 정글말리도 있고 뒤에도 얘기가 많은데 딱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딱한 종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알리님께서 지난달부터 방송 잘 들고 있습니다. 스티브 홍님의 중국 이야기가 나오면서 귀가 집중됩니다. 스티브 홍. 어디 나온 사람이 사람은? 스티브 홍 맨날 마이클. 마이클 홍인데 스티브 홍이라고. 예. 지난달 방콕으로 여행을 가셨는데요. 비행기 타고 가면 생각해봤는데 제가 군대 전역하고 알바로 돈 모아 처음으로 해외에 나간 지 딱 10년 되는 때입니다. 10년 전 한 달간 배낭여행하면서 중국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번 여행에서 중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중국 해외여행자들 이야기할 때 단순한 경험으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중국 사람은 휘트니스 센터 안 다니나요? 전 바이오스페이스의 체지방, 이분 대단하신 분인데? 체지방 분석기가 중국 사람들의 운동하면 엄청나게 늘 것 같아요. 인바디는 짭도 못 나오는 것 같고요. 시간 된다면 관심법으로 중국 시장 좀 진단해 주세요. 어렵습니다. 중국 헬스센터는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네. 관심법이 안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런 분들 대단하시네. 글을 어마어마하게 길게 올리세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좋은 얘기 있을 때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문사항 있으면 계속 여기 올려주시겠고요. 다시 한번 하시면 구독 신청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변함없이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